어제 홍준표 후보가 평소에 갈라치기의 달인 수준이었던 홍준표 후보가 뭐 황당하게 저기로 치면은 두 장 분량의 그 통합의 메시지, 심지어 뭐 이재명 후보와도 함께 반 이재명 뭐 진영 사람들하고도 함께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통합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런 과연 통합의 메시지를 낼 정도의 가치 철학적 베이스가 있던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은 이준석이 개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밥그릇 깨게 버리겠다. 이렇게 나왔고 명태균 씨도 지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파이널에 가면 어떻게 있어요. 하겠다. 네, 돼지 잡는 날. 그러니까 통합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영호남을 이렇게 번갈아 많이 다니는데 예. 얼마 전에 작은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 계엄이 있고 탄핵이 된 다음에 예비역 육사 출신 장군들이 5.18 묘역에 방문을 하기로 했어. 네네. 가서 사죄하겠다. 어. 군 출신으로서. 예. 이래가지고 5.18 재단에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위에 구호가 있었어. 짤막하게 양모 호남 해서 왜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 호남이 없으면 조선이 없다. 그렇죠. 그거를 집어넣는데 5.18 재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이거 빼라. 왜 그런가요? 이제 광주의 정신은 세계의 정신이고 보편 가치인데 예. 자꾸 호남 강조하지 마라. 아하. 근데 내가 이런 유사한 거를 언제부터인가 광주 호남에 가서 많이 느낀다고. 네. 우리를 호남인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그리고 이번에 그 호남 출신 한강 작가가 예. 파면 때 낸 메시지를 보면은 탄핵은 생명, 평화,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네. 조속한 파면을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 보편 가치를 얘기하지. 예. 이제는 호남이니 뭐니 이런 얘기 우리한테 하지 마라. 그렇죠. 호남은 지역이 아니다, 세계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한나 아렌트가 이 저기 뭐냐 악의 일상화, 평범성. 일반화, 평범성.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렇죠. 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이거는 나치가 유대인에게 저지른 범죄로 보는 시각을 자기는 거부한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나치가 인류에 대한 범죄다. 그렇죠. 인류에 대한 범죄다. 이게 바로 보편가치. 그러니까 예. 가해자와 피해자에 국한시켜서 나는 피해자야, 너는 가해자야. 이런 어떤 우리와 그들이 너무 보편 영역으로 확대시킨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아서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낸 뒤로 다시는 이스라엘에 입국을 못했어요. 예. 쟤는 유대인 우리 동족의 배신자야 해서 못 들어오게 해버렸거든. 그렇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외친 건 보편가치.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인류의 관점을 얘기한 거거든요. 예. 이런 걸 합리적 계몽주의라 그럽니다. 어떤 국경, 민족, 주권을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품어주자. 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합리적 계몽주의 사조가 오늘날 사라진 거예요. 예. 이게 없어진 거라고. 그러면서 정체성이 정의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와 그들입니다. 예. 우리와 그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번 대선에서 그 호남은 이미 호남이 아니다. 아하. 반면에 영남 쪽에 내가 가면 이거 영남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좀 속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자꾸 지역적으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야. 예.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 그렇죠. 뭐야? 유승민이가 우리를 배신했어? 네. 딴짓했어? 어. 이렇게 내치는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영남이님을 잊지 마라. 네. 이래서 정반대 프레임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모셨던 사람에 대한 배신이냐, 국민에 대한 배신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넓혀야 되거든. 예, 넓혀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홍준표 시장 후보인데 지금 이런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앞으로 이 경선 과정에서의 전략이 지금까지 호남의 기득권에 편승해서 네. 나름대로 한 자리에 해먹던 그 근성을 못 버리다 보니 예. 지난 윤석열 계엄 탄핵 때도 사실은 소신 없는 그렇죠. 추종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 속성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치인이 그 지역에서 먹혔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지역적이라는 얘기. 그러면 호남은 이렇게 확장돼 가는데 왜 영남은 작아지는가? 이게 주류 세력이 교체되는 건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갤럽 조사에서 다 50% 지지율을 넘기는 거. 3자 대결에서도 뭐 거의 50%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예. 진보 민주 진영이 한 번도 달성 못한 50%거든요. 그렇죠. 단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42.2%로 대통령 되셨고 노무현 대통령 48%로 되셨고 문재인 대통령 41%로 됐고 예. 저번에 선거에서 이재명 그때 후보가 47.8%로 낙선했습니다. 네, 네. 한 번도 50%는 도달 가능한 영역이 아니었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넘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는 그 영남이 지역화돼서 어떤 그 국지적인 그리고 그들 내에서도 가치로 추풍령을 못 넘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자기들 진영에서 나오는 예.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갇혀서 작아지고 예. 그다음에 저기 호남은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주류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이건 혁명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4.19 혁명, 87년의 6월 혁명. 아하. 우리가 많은 혁명을 봤지만 그 혁명이 주류를 바꾼 혁명은 없었어요. 예, 예. 그냥 어떤 그 한 권력자를 또 다른 권력자로 교체했을 뿐이지. 네, 네. 주류가 바뀐 적은 없어. 네, 설령 네. 정권이 바뀌어도 사회 주류 세력은 그대로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고. 네. 근데 이 여론조사는 주류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건 지금 금모래님께서 영남자민련이라고 써주셨고 악동님께서 종대교 교주 써주셨는데요. 네. 제가 주목해 보는 게 호남 인구가 한 550만으로 거의 정체됐거나 줄고 있단 줄고 말이죠. 있죠. 네. 영남이 한 1,300만 이상이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 인구 차이로도 2배 반 이상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전체적인 거에서는 주류적인 모습이 이제 바뀌고 있다. 바뀌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없이 많은 우리 민주항쟁과 정권 교체의 역사를 봐서 우리가 꽤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이렇게 세력과 주류가 교체되는 변화는 우리가 겪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무지한히 엄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대적 서사가 달라진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민주 진보 진영의 품격과 그 저기 포용력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모든 게 다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예, 예. 이제 다수파 연합을 그 만들어서 주류 세력이 된다는.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는 이번 대선이 뭐 가장 큰 나는 어떤 그 시대 전환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오는 얘기나 이런 게 뭐 반명연합이다. 네. 지금 그거가 아니에요. 예. 이재명 후보한테 가는 중도층 표는 이재명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서 가는 표가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보다는 그래도 낫다. 아하, 상대적으로. 상대적 비판적 지지로 가가지고 50%를 넘긴 겁니다. 네, 네. 거기다 대고 반명연합이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죠.